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정혜연 TV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곧 이제 취임을 할 건데,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대통령이 어떤 경제관을 갖고 있는지가 바로미터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어떤 경제관을 갖고 있었을까요? 공식 석상에서 했던 발언으로 비춰봤을 때 그가 이끌 5년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혜연 기자가 잘 짚어줄 겁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네. 후보 시절에 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많이 연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경제관이 어떤지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2022년 2월 7일에 대한상공회의소 특별 강연회에서는 네.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뭐 시장이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하고 네. 뭐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뭐 제도를 설계하는데 그쳐야 한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민간 주도라는 것. 그러니까 당시 이제 경쟁자였던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정부 주도의 성장을 분명히 했고, 네. 근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공식적으로 이제 밝힌 셈입니다. 사실 근데 정부가 주도한다는 거는 약간 막 규제랑 그런 거를 굉장히 심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막대하잖아요. 네. 이 재정, 그러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이제 재원을 어떻게 쓸지,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도 다 이제 그 재원에서 사실 뭐 돈 네.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경제 부흥을 과거에는 시킬 수 있었으니까 네. 그런 뭐 경제관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최 기자 얘기처럼 규제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네. 공정위 같은데 왜냐면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경제나 기업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정부를 지향했던 것이고 윤석열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좀 작은 정부, 네. 민간 주도를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경제를 키우겠다는 이제 입장을 윤석열 당선인은 계속 이제 분명히 밝혔는데 이게 아까 전에 표현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큰 정부, 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네. 이렇게 이 말만 들으면 네네. 큰 정부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민간 주도로 간다는 이 경제 정책이 어떻게 옳은 방향입니까? 그러니까 옳은 방향이냐? 사실은 뭐 옳은지 안 옳은지는 뭐 다들 그럼요.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데 뭐 사실 글로벌리 보더라도 이제 국가들도 다 이제 경제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뭐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도 다른 걸 갖고 있고 이제 미국 같은 이제 완전 이제 개방형 자유주의 시장도 있고 그런데 통상 이제 우파 경제학자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시장 경제관이 프리드먼이 얘기하는 기업의 사회적 기능의 역할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먼은 뭐라 그랬냐면요. 기업의 역할은 그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납품업체에는 일감을 주고 그다음에 주주에게는 배당금을 주고 그다음에 국가에는 세금을 내는 그런 계속기업 그러니까 고잉 컨선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바퀴가 있고 이제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이 이제 뿜어내면 출력을 이제 네 바퀴에 전달해서 이제 차가 이제 운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어떤 근로자, 직원들 그리고 또 이제 그 납품 업체 그리고 또 그 회사에 돈을 댄 주주들 그리고 국가에 이제 정부에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소득을 분배한다라고 이렇게 프리드먼은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제의 선순환이 모든 게 기업에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우파 경제학자들은 그 윤석열 당선인이 해온 얘기를 보니까 이 프리드먼의 이제 시장 경제관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파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의 큰 틀은 이제 맞는 방향이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건데요. 왜냐하면 현대 국가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보통 기반으로 해요. 그렇죠. 이제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민간 주도 경제가 오히려 이렇게 국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가 주도 경쟁을 해서 성공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역사라는 거는 이제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검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산주의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네, 사회주의가 네. 그러면 아마 우리 지금 글로벌리 아주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로 갔어야 하겠죠. 네. 그런데 그 사회주의를 강조해서 성공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네. 대다수의 국가가 지금 민주주의를 이제 채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법이나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쓴다거나 아니면 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만 해서 국가 경제가 부흥할 수 있다면 네. 정말 못 사는 국가가 하나도 없을 텐데 네. 그거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 경제학자들은 현대 글로벌 사회에서 만약에 민간 주도가 아닌 세금과 규제 중심으로 국가 주도 경제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정권 유지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가 펼칠 이 경제 정책이 네. 이제 청사진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 문제도 있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문제가 없었으면 벌써 우리 잘 살았겠죠. 그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뭐 물론 경제로 엄청난 성과를 냈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경제학자들이 이제 꼬집은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 이제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뭐 디지털 혁신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 봐요. 그런데 사실 정부 부처 하나 만드는 건 정부 행정부 만드는 건 너무 쉽잖아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이제 수반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도 정보통신부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그렇죠. 있다 없다 하죠. 지금 뭐 여성가족부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이거를 뭐 산업별로 만약에 어떤 산업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산업을 계속 두면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 뜨면 비트코인 관련 부서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부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 기존에 있는 부서에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는 거를 든지 그렇죠. 뭐 역할을 부여하면 되는 거지. 무슨 그 어떤 바이오 산업이니 우리 뭐 지금 IT도 이제 옛말이고 이제 더 이제 나서고 있잖아요. 정보통신 뭐 4차 AI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국가에 부서를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기본 구도 주체는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그냥 시스템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막 정부 부처 만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보면은 우리 정 기자께서 이제 경제학자들 많이 이제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시고 있잖아요. 신축적으로. 그렇죠. 그 윤석열 경제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향후 5년 뒤에 또 평가를 하겠지만 한 가지 아쉬워하는 부분은 경제학자들이 이 늘어난 나라빚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갚을 건지에 대해서. 물론 아직 우리가 되게 급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위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나라 빚부터 얘기하느냐. 하지만 이제 경제학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 빚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아주 가장 협의의 국가 부채 기준으로 이제 1,000조 원이 넘었고.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안타까운 게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빚을 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빚을 안 졌는데 빨리 빚부터 갚아라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우선 빚을 낸 사람이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죠. 빚을 낸 사람이. 자, 뭐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국가 빚은 2월을 못 하는데 뭐 나라 빚은 뭐 넘길 수 있다 그랬는데 정말 무책임한 얘기고요. 지금 현재 1인당 국가 채무가 2천만 원, 영유아와 노인을 빼면은 사실 경제활동 인구를 치면 한 4천만 원. 우리 둘이 지금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있는 거거든요. 더 있죠, 심지어 사실. 그렇죠. 가장 이제 협의로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세수를 어떻게 걷어들여서 이제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야 한다라고 또 지적을 했고요. 이게 걱정되는 게 세수를 걷는다는 게 이제 세금을 또 걷는다는 건데 또 이미지를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는 세금도 안 걷은 걸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걷는다 이렇게 공격을 할 거예요. 저쪽은. 뭐 완전히 저쪽에 얘기하는 거 보면 무서워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공약 남발할 때는 우리 돈 쓰는 공약은 얼마나 남발하기가 쉬워요. 그럼요. 우리도 써보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집에서도 돈 벌기가 어렵지 뭐 쓰는 거는 쉽지 않습니까? 금방 써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공약 같은 거 발표할 때는 네. 선출된 공무원 이제 지방선거니 뭐 이제 선거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하는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민주당에서는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무슨 뭐 맨날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선거 나오고 어떻게 지키겠다는 얘기를 해야 아니 왜 지키는 거죠? 왜?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지킵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네. 뭐 이제 후에 정의원 선배랑 방송을 할 건데 더 의심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재원 조달, 또 국가 빈 문제, 뭐 그리고 물론 국가 성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혁혁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경제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네. 하여튼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면 이제 경제 정책을 제일 처음에 내놓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잘 돼야 나라가 잘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반대로만 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